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4년차 박재열입니다. 저는 동아중학교 2학년 이정우입니다. 저는 대덕중학교 3학년 강찬하입니다. 먼저 2차 전지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앞에 보시는 것은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배터리 같습니다. 네, 배터리를 모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뭘까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모두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고, 모두 저장해놓은 에너지로 휴대폰을 작동시킨다던가 노트북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전기차를 구동시켜야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뉠 수 있어요. 1차 전지는 일반 마우스 같은 데 사용하는 AA 건전지,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있고,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전지,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1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없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았어요. 1차 전지는 일회성이고 한번 쓰고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때문에 2차 전지가 매우 핫한데,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현재 전 세계 자동차의 한 5% 미만이 전기자동차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핸드폰과 5%의 전기자동차에 모두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휴대폰과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가 둘 중 어느 게 더 클까요? 저는 핸드폰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기차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리튬이온 전지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은 전기자동차고, 2020년 5% 미만의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차에서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갈수록 전기자동차가 100% 상용화 된다면 그 전력량은 매우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전기자동차가 언제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5년 뒤면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답은 없어요. 근데 약간 전문가들은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60% 정도를 전기자동차가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앞에 보시는 것은 1900년 뉴욕의 거리와 1913년 뉴욕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1900년 뉴욕과 1913년 뉴욕의 거리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1900년 뉴욕에는 사진상에서 마차의 수가 많은데 14년 뉴욕에서는 자동차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1900 뉴욕에는 자동차가 거의 보일까 말까 한 반면에 1913년에는 전부 다 자동차로 대체돼 버렸죠. 불과 13년 만에 말이죠. 저는 이것처럼 전기자동차도 내연기관을 매우 빨리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부터는 그 2차 전지의 주로 쓰이는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리튬 2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리튬 2차 전지는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양극, 그리고 음극, 그리고 두 전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고, 그리고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이 있어요. 양극은 에너지가 높고 음극은 에너지가 낮은 전극이에요.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양극과 음극은 음극의 에너지와 양극의 에너지를 물로 표현하자면, 처음을 조립하게 되면은 음극의 에너지와 양극의 에너지는 매우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리튬 2차 전지를 제작한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의 높이가 같으면 물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물을 에너지로 가지고 표현하면은 이제 같은 수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충전을 하면은 충전은 음극에 있는 에너지를 양극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 쪽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음극 쪽에는 물이 이제 조금 비어지겠죠. 그러면은 두 개 사이에 이제 수위차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거를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수위차에서 이제 여기 밸브를 열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으로 다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이 자발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음극과 양극의 에너지 차이가 다시 메워지게 되면서 그 발생한 에너지로서 이제 전기차라던가 혹은 이제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거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을 하루에 몇 번 충전하세요? 혹은 며칠에 한 번 충전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합니다. 저는 밤에 잘 때 한 번씩 충전합니다. 자, 아까 한 번씩은 충전하시네요. 요즘은 그래도 배터리가 많이 좋아진 편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배터리를 교체하던 시절이 있었고, 교체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고, 혹은 하루에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휴대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면은 더 핸드폰을 이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더라도 더 핸드폰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충전 횟수를 줄이는 게 휴대폰에 많이 쓸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핸드폰을 이제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단점이 있게 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핸드폰의 배터리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핸드폰의 에너지 밀도라는 걸 높여야 되는데, 같은 핸드폰 배터리 규격에 핸드폰 배터리는 보통 한 요만하게 되어 있는데 한 요만한 공간에도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만 이제 핸드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핸드폰과 배터리의 크기를 같이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의 크기를 이제 보통 요즘 6인치 정도 쓰나요? 6인치 정도 쓰는 것 같은데 핸드폰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배터리의 크기 자체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의 사용 시간을 늘리려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배터리의 작동 원리를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배터리의 평균 전압과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의 이제 곱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물의 탱크가 커질수록, 그리고 물의 수위가 높을수록 이제 에너지 밀도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음극과 양극에 사용하는 물질의 그 용량과 그리고 전압의 차이를 크게 만듦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예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만능인 건 아니에요. 리튬이온 전지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점은 이제 리튬의 주로 활용되는 이제 물질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와 같은 이제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원소들은 모두 비싸기도 하고, 심지어 2018년에는 가격이 막 3배, 4배 이렇게 막 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리튬이온 전지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리튬이 무슨 원소죠? 맞아요. 리튬은 알칼리 원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알칼리 원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튬 밑에는 이제 소듐이 있고, 그리고 칼륨이 있고, 포타슘이 있죠. 그래서 소듐과 포타슘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소듐을 가지고 연구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쓰면 휴대폰을 처음 사서 쓸 때는 충전이 되게 잘 되고 휴대폰 배터리의 사용 시간도 긴데 점점 사용을 할수록 그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원리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핸드폰을 그래가지고 사면 이제 2년째 이제 핸드폰이 성능이 모자라고 바꾸는 게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바꾼다 뭐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죠.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는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음극에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연필 있죠. 그 연필이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흑연을 음극에다가 갖다가 써요. 흑연이 이제 층으로 돼 있어서 거기다 리튬을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양극도 마찬가지로 이제 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리튬을 저장하고 막 뱉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어떤 물질이든 얘가 갑자기 있는데 리튬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이 되면은 갑자기 뭐 A 플러스 뭐 A 다시가 돼도 어차피 물질이 더 많아졌으니까 부피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양극 모두 양극이랑 음극 모두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막 계속 반복을 해요. 이제 여러분은 핸드폰을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니까 이제 핸드폰 배터리 안에서는 이제 음극과 양극이 각각 한 번씩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수백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깨지거나 약간 이런 현상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핸드폰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이런 현상들을 최소한 줄이면서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